그러면 자국 사이에는 뭐 어떤 일정한 특혜가 있어요. 뭐 관세율을 뭐 10%로 한다. WTO에 양호하기로는 다른 나라들 영연방이 아닌 국가들에 부과하는 관세를 뭐 30%로 한다. 뭐 조율의 관세를 부과한다든지 뭐 그런 특혜 조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프랑스 송룡 특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프랑스 송룡으로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프랑스와 그 프랑스 송룡 국가들 간에 인정되는 특별한 우대가 다른 나라 프랑스 송룡이 아닌 국가들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는 차별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런 역사적인 특혜 조치로서 최국대 원칙의 예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뭐 제국주의 잔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역사적인 특혜의 상당 부분이 이제 국제관계 변화로 중요성을 상실하거나 특혜의 성격이 바뀌게 돼서 오늘날은 그 의미를 잃게 되었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통합. 이것도 최국대 원칙 예외가 되겠어요. 국경무역, 관세동맹, 자유무역지역 등 지역경제통합에 대해서 특별한 예외적인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역적 성격에 기반해서 그룹이 있을 수가 있어요. A국과 B국은 이렇게 국경을 맞닥 육지로서 육지 경계선을 통해서 국경이 맞닿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긴밀한 관계에 있고 뭐 관세 없이 교역이 이루어진다거나 이런 조치들이 양국 간에 취해진다 하더라도 이게 최국대 원칙 위반이다. 왜 저 멀리 있는 C국을 차별하냐? C국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고 국경 무역 관계에 있는 양국 간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다. 그러나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관세 동맹도 그런 예외 하나입니다. 영내국 간에는 무관세로 교역하고 뭐 EU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관세 동맹 체제죠. EU 국가들 간에는 상품이 자유롭게 관세 없이 교역될 수 있고 역외국 우리가 그것을 역외국이라고 불러요. 영내국 지역경제통합체 내에 있는 국가를 영내국이라고 하고요. 통상법상 그 바깥에 있는 국가들 역외국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역외국을 차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유무역지대는 관세동맹보다는 좀 약한 체제지만 그러니까 관세동맹은 역내국 간에 자유롭게 교역할 수도 있고요. 역외국 간에도 역외국 간에는 이제 공통적으로 관세를 부과한다. 라는 점에서 지역경제통합 관점에서 보다 공고한 통합체가 관세동맹입니다. 커스텀즈 유니언. 커스텀즈 유니언. 관세동맹이고요. 자유무역지대는 FTA라고 부르는 것이죠. 영내국 간에만 자유롭게 무역하는 영내국 간 자유롭게 무역하는 것만을 그 내용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내국이 뭐 A국, B국, C국 있다. 이 영내국들이 역외국 뭐 D, E, F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관세를 부과하느냐 그 관세율을 개별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하고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B국은 40% 관세 부과, A국은 30% 관세 부과. 그러니까 단순히 그 영내국 간의 교역 없이, 그러니까 한미 FTA를 들면 한국과 미국 간의 교역은 관세 없이 한다라고 해도 한국은 일본에 대해서 뭐 50% 관세,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 30% 관세 부과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무역 체제하고 관세 동맹은 결합, 경제 통합의 관점에서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합법적으로 차별이 가능한 것이다. 어, 이 지역 경제 통합이 이게 바람직한 것이냐? 뭐 무역 전환 효과랄지 뭐 여러 어떤 전문적인 경제학적으로 전문적인 분석들이 있는데요. 어, 그러나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 원칙인 체국대 원칙의 예외로 그 일탈을 수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예외 체육대 원칙의 예외로 인정을 하지만은 그 인정받기 위해서 는 그 법적으로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 WTO법에도 이 경제 통합 기구로서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관세 동맹 자유무역지대에 관련한 조항이 있습니다. 엄격한 요건이 있는데요. 실제로 과거에 EEC랄지 뭐 유럽 지역의 경제 통합 체제가 이 WTO법상 요구되는 관세 동맹으로서 요구되는 법 요건을 갖춰서 자유무역지대로서 요구되는 법 요건을 갖춰서 이것이 합법적으로 관세동맹 자유무역지대로서 최국대 원칙 예외 여객국을 차별을 해왔던 게 아니고요. 그 요건을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위 그 웨이버 조항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앞에 나왔죠. 면제 조항. 그 회원국 4분의 3인가요? 3분의 2인가요? 다수결로 이렇게 그러니까 정치적 어떤 결정을 통해서 WTO 의무를 면제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웨이버 조항을 통해서 이 EEC가 여객국을 차별할 수 있게 됩니다. 법적으로요. 그래서 다만 이제 보다 정상적인 방법은 그 WTO가 규정하고 있는 관세 동맹 자유무역지대 의 요건을 충족해야 되겠죠. 경제통합이 역내 회원국 간의 무역의 증대를 위한 것이어야 하고 보면은 그 요건이 이렇게 있습니다. 비회원국과의 무역을 저해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뭐 일정 기간 이내에 교역량이 얼마여야 되고 뭐 그런 요건들이 있어요. 지금 세계에는 EU를 비롯하여 수많은 경제통합기구가 있고 전 세계 3분의 2 이상에 달하는 국가가 이러한 기구와 관련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한 특혜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무역의 비중이 매우 커서 최애국대 원칙이 크게 잠식당하고 있다. 그래서 WTO가 뭐 최애국대 원칙을 일조에 규정하고 기본 원칙으로 선언하고 있다 해도 이런 현실적인 여러 변이들이 있습니다. 자, 의무 면제에 의한 특혜 조치. 아까 그 웨이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가트 체약국단 이게 승인을 얻으면은 이 웨이버에 따라서 WTO법상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국대 의무, 최국대 원칙. 이게 원칙이니까 원칙 의무는 뭐 원칙이니까 지켜야죠. 그러니까 최국대 의무라고도 하고 최국대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말씀드린 웨이버에 따라서 면제가 가능하다. 이 웨이버 조항은 많이 이용되었어요. 그동안에. 개도국에 대한 일반 특혜 관세, GSP. 그래서 뭐 이거 General System of Preference. 그래서 개도국에 대한 일반 특혜 관세를 GSP라고 하는데요. 이 개발도상국 그룹은 국제사회에서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유엔이 이제 1970년대 이후 들어와서는 이제 그 개발도상국 수가 이제 증가하니까요.
이 개발도상국 그룹들의 발언권이 세집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 그룹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유엔 기구가 웅쿠타드라고 불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엔 무역 개발 협상 회의, UN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무역과 개발에 관한 유엔 기구입니다. 이 기구가 주도해서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특혜 관세 제도를 실시하자 이렇게 추진해 왔어요. 선진국들이 개도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함에 있어서는 저율의 특혜 관세로 이걸 수입하도록.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들이 WTO에 같은 WTO에 양어한 자신의 양어율 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양어표 이게 법입니다. 약속을 했는데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이제 그 이상은 못 물리고요. 그 이하에서 이제 양어에서 뭐 관세를 부과하는데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한다. 그래서 이를 실시하기 위한 미국의 국내법, EU의 국내법이 있습니다. 먼저 개발도상국을 어떻게 범주화할 것이냐, 거기에 관련된 조항들이 있을 것이고요. 뭐 1인당 국민소득이랄지 뭐 이런 통계 기준을 통해서 이제 개발도상국을 정의하겠죠. 그리고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한다. 그리고 이제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이제 졸업 조항이라고 있습니다. 졸업 조항이라는 것은 학교를 졸업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졸업이란 말을 쓰는데 개발도상국 지위에서 이제 보통 일반 회원국 또 일반 국제사회에 있어서 어떤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수준이 되었다. 그러면 졸업을 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졸업 조항을 둬서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일반 특혜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칙적으로 차별이지만 최국대 원칙 위반이죠. 미국이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뭐 다른 나라들 다른 나라들 유럽 나라들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 이건 차별입니다. 논리적인 차별이지만 일반 특혜 관세 제도에 따라서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웨이버, WTO법상 가트법상으로는 웨이버 조항을 통해서 이 합법화되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이 관련한 법을 보면은 뭐 졸업 조항도 있고요. 또 이 나라가 뭐 적성 국가다. 그러면은 뭐 일반 특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랄지 뭐 이런 조항들이 있어요. 테러 국가다. 마약을 사고 파는 국제사회에서 마약 밀무역 국가다. 해적 행위를 많이 하는 국가다. 이런 나라들은 이런 특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제 국내법 조항을 두기도 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뭐 이런 체제에 따르면은 우리 북한 체제는 이런 일반 특혜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겠죠. 그리고 개발도상국 상호 간의 특혜 관세도 지금 웨이버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개발도상국 A, B, C, D의 저율로 이렇게 교역하고 개발도상국 아닌 E, F 뭐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게 가능해요. GSTP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이것도 최국대우 원칙의 일탈이고 위반이지만은 웨이버 가트법상 웨이버 제도가 있다고 그랬죠. 일단 가능하다. 그리고 미국 캐나다 자동차 협정 도 그렇습니다. 이 미국과 캐나다는 이제 국경으로 맞닿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이제 WTO에 웨이버를 부여해 주시오 이렇게 신청하면은 이제 회원국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재반 사정을 고려해 보니까 특별한
그런 경우이다. 그래서 체육대우 의무를 면제하도록 이렇게 의결하면은 그 의무 면제를 통해서 이 특혜 조치가 가능합니다. 특혜 조치라는 건 물론 차별적 조치죠. 무차별주의 예외가 된다. 미국 카리브 연안국에 대한 특혜 부여도 그렇고요. EU 유럽 연합의 ACP 국가들에 대한 특혜 부여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가트 제25조 5항의 의무 면제 조항에 따라 체육대 원칙으로부터 이탈을 인정받고 있다. 이중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 인정이 체육대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가장 큰 주요소를 가지고 있다. 개도국에 대한 일반 특혜 관세, 이 GSP 이 제도가 국제사회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트 여타 예외 조항들에서 이제 체육대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요. 먼저 국제수지 악화를 이유로 하는 제한. 국제수지라는 건 뭐예요? 뭐 외환 보유고 특정 외환이 부족해서 그 무역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 국가가 지불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 수지 문제고요. 그런 국제 수지 악화가 있는 경우에 차별 조치가 가능합니다. 특별하게 뭐 미국 달러가 부족하다. 그러면 미국과의 수출 거래를 제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23조 그리고 제35조 특정국가 협정 부적용 23조는 무효화 또는 침해 조항인데요. 그러니까 분쟁, 통상 분쟁이 있고 일정한 뭐 보복 조치가 허용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양어표에 규정된 관세율보다 더 높은 고율의 관세를 그 상대국에 부과한달지 뭐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에 체육대 원칙 위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그리고 아까 제가 뭐 23조, 24조라고 했네. 잘못 말씀드렸네요. 일반적 예외가 20조 조항입니다. 아주 중요한 조항인데요. 그리고 21조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 예외. 중요한 두 가지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근거해서 차별적 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35조는 이제 특정 국가 간 협정 부적용 규정인데요. 이 조항에 따르면은 특정 국가 상호 간에 관세 교섭을 하지 않았으며 한 국가가 최약국이 되었을 때 상대 최약국이 협정 적용에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는 협정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특정 국가 간 협정 부적용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되면은 최애국 대우 의무가 당연히 적용되지 않겠죠. 상대 최약국에 대해서 협정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협정이 적용되어야 최애국 대우 의무가 발생하는데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예외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20조의 일반적 예외, 21조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예외, 이런 경우에는 그 예외 성격상 일부 제한된 범위 국가가 대상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차별 조치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최애국 대우 의무 원칙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20조 공공정책 목적상 또 국가안보 21조 국가안보를 위해서 그런 차별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국대 원칙은 상품무역협정 외에도 서비스무역 일반협정에도 규정되어 있어요. 부속수 1B에 들어와 있는 것이 서비스무역협정이죠. 그래서 일반 규정 그리고 개별 조항, 상품무역협정과 마찬가지로 최국대우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일반 규정을 보면 협정을 적용 대상이 되는 모든 조치에 있어서 잘못 페이지가 사진이 캡처되었는데 우리 보면은 서비스무역협정 일반 규정을 보면은 각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들에게 타국의 동종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여할 걸 규정하고 있다. 그렇죠? 서비스무역 일반협정 일반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무역협정 말씀드린 대로 상품무역협정의 그 체계를 그대로 유추해서 지금 만든 협정이다. 뭐 그대로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없고요. 매우 유사하게 이렇게 되어서 그 골간이 매우 유사합니다. 그 체계가 그래서 그 서비스 무역에 있어서 차별하지 말아라. 그 문구 조항도 문구 구조가 그대로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동종 서비스라는 개념이 있죠. 서비스가 그 내용이 다른 서비스다. 교육 서비스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죠. 근데 이것이 동종 서비스의 경우에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 서비스, 금융 서비스, 무슨 회계 서비스, 운송 서비스 등등 여러 서비스가 있는데 그것이 동종 서비스인 경우에는 차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무역 일반 협정에서도 최우선으로 이 최국대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요. 자, 이 서비스 무역 협정에서 최국대 원칙에 따르면은 특정의 서비스 분야를 어느 한 회원국에 대하여 개방한 경우에는 그 분야가 자국의 양업회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동일 서비스에 대하여 같은 개방 혜택을 다른 모든 회원국에도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서비스 무역 협정 관련해서도 이 양업표를 작성해서 WTO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화 개발 아젠다 이게 이제 서비스 무역 협정은 발전 도상에 있는 협정이고 그 체결 당시에는 그 원칙 그리고 골간만이 채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양어는 이제 개별 협상을 통해서 회원국들이 쭉 리퀘스트 오퍼 방식 제안 어떻게 양어해 주시오 요구를 하죠. 그리고 자국은 이렇게 양강하겠다. 리퀘스트 오퍼 방식으로 개별 협상을 진행해서 합의한 사항을 WTO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서비스 분야가 있고요. 서비스 분야가 있고 이제 양호 부분이 있어요. 어떤 서비스 분야에서 어떻게 양호하겠다.
그래서 일단 개방하려는 서비스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거티브 시스템, 또 포지티브 시스템이 있는데, 이 분야에 관련해서는 이제 포지티브 시스템, 적극적으로 자국이 개방할 수 있는, 개방하겠다는 서비스를 기재하고요. 기재되지 않으면 그 개방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분야에 관해서 어떠한 조건을 단다. 이제 그 양어인데 그 조건을 단 경우에 조건을 단 경우에는 이제 그것이 효력을 발생하고요. 그 이외에는 더 규제할 수 없다. 소위 네거티브 어프로치죠. 분야에 관한 어프로치하고 양어에 관한 어프로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원칙적으로는 서비스 분야 관련해서 그 개방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요. 적극적으로 포지티브하게 그 개방 서비스 분야를 적시해서 양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개방하기로 하면은 일단 그 분야에 관해서 모두 개방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이제 조건을 붙여서 이러이러한 조건 하에서 개방한다. 그거는 이제 네거티브 방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분야 그리고 그 개방의 정도 관련해서 양어표를 작성해서 WTO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어표를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해서는 안 돼. 나라별로 차별해서는 안 되니까 A국이 B국과 관련해서 이러한 내용의 어떤 서비스 교육 조건, 분야 양의 정도 관련해서 합의해서 양어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면은 이제 법이 되고 최애국대 원칙에 따라서 다른 나라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다만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협정 내 별도의 면제 부속서를 두어서 국가별로 면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이 면제 목록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최애국대 원칙에 벗어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 양어표를 제출하면서 이런 면제 목록을 같이 함께 제출할 수 있겠죠. 네, 제가 이 다음 페이지를 캡처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교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별 조항에서 또 최애국대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요. 서비스 무역 일반협정 7조 3항, 10조 1항, 뭐 14조 1항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14조 1항, 21조 1항 B 이렇게 보면은 서비스 무역협정 관련해서 그 최애국대 원칙에 대한 예외가 가능한 조항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가트법처럼 일반적 예외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14조 1항에 보면은 일반적 예외 조항에서 예외 조치, 서비스 무역에 관한 예외 조치가 국가 간 차별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상품 무역 협정도 국제 수지 옹호를 위한 제한 예외가 있다고 그랬죠. 서비스 무역 협정도 12조 2항 A에 그렇게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아까 국가 간 수량 할당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상품 무역 협정 마찬가지로 10조 1항에서 이 긴급 수입 제한 조치는 그 최애국대 원칙에 예외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비스 무역협정 관련해서 최애국대 원칙에 대한 예외로 양어시 최애국대 면제가 있어요. 그래서 회원국이 서비스 분야별로 또 양어 정도별로 이제 양어표를 작성해서 최애국대우 그 서비스 무역을 이제 개방하게 되는데요.
양엇이 최국대우 원칙에 벗어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면제 목록, 별도의 면제 목록을 첨부해서 예외 조치를 할 수 있고요. 또 개발도상국에 대하여서는 어떤 특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협정 전문에도 개발도상국과 최빈개발도상국 어려움에 대한 고려를 명시하고 있고요. 개도국과 최빈개발도상국들의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인 자유화를 위한 양어 협상에서 회원국의 서비스 전반 혹은 개별 서비스 분야에서 발전 수준에 대하여 적절히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등등 여기 있죠. 협정의 전문. 이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은 공산업 발전에 있어서도 좀 뒤집니다만은 특히 서비스 무역 관련해서는 경쟁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무역 일반 협정에서는 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명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경제통합, 상품 무역 협정 마찬가지로 지역경제통합이 있는 경우에는 회원국과 비회원국 간의 차별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서비스 무역 일반 협정에도 최국대 원칙에 대한 일반 규정 있고요. 그리고 그 개별 조항에서 뭐 7조 3항, 10조 1항, 14조 1항, 21조 1항 이렇게 개별 조항에서 그 차별하지 말아라. 최국대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 근데 국제수지 아까 말씀드렸죠. 국제수지 관련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최국대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긴급 수입 제한 조치에 있어서 10조 1항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7조 3항 타국의 면허나 증명에 대한 인정에 있어서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인가, 면허, 증명에 대한 표준 또는 기준 적용에 있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일반적 예외 조항 14조 1항 상품 무역 협정으로 치면 이제 20조에 해당이 되겠죠. 이제 서비스 무역 협정에서는 14조 1항이 돼요. 일반적 예외 조항에서도 역시 그 예외 조치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예외 조치는 차별적으로 시행돼서는 안 된다. 그런 것입니다. 네, 일단 전반부 수업을 이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후반부 강의를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잠시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